범행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한 점, 그리고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최근 윤 전 대통령 진술에 맞춰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으면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영 전 사령관 등에 대해 발부된 추가 구속영장에도 같은 사유가 적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심사가 끝나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부 또는 기각 결정은 오늘 밤에서 내일 오전 사이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은 법원 근처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찬성 반대 집회에 대비해 2천여 명을 투입할 계획이며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웅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인데 건진법사와 주가 조작 의혹 수사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압수수색 장소는 공천 개입 의혹 관련만 10여 곳입니다. 의혹 당사자들로 지목된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 2곳과 휴대전화 2대, 현재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자택 등입니다. 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국회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는데 해당 의혹으로 윤 의원이 강제 수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되어 온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특검 수사 대상은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그리고 21대와 22대 총선 등 총 5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치러진 대부분의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등을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나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도왔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당시 당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도 공정한 공천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는 대부분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건진법사, 삼부토건 주가 조작 등 다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도 이어갔습니다.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춘천경찰서 경비안보과 PC 등 자료 확보에 나서는 한편 삼부토건 임원진과 유라시아 경제연합회장 등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순직해병특검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모레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이른바 VIP 경로설이 불거진 회의에 참석자인데요. 특검팀은 회의 내용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된 과정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금껏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일도 들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냐 류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도 없고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순직해병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경로가 실제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김 전 차장에게 오는 11일 오후 3시까지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혐의는 직권남용 등입니다.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통령실 개입이 이루어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을 거쳐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고 그 과정에 김 전 차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또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이첩했던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다시 회수한 배경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당초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이첩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의 검토를 거치며 대상이 2명으로 축소됐습니다. 특검은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당시 경찰 실무진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국민의힘이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긴급 비대위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민심에 다가가는 혁신의 조타수가 될 것을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감사원이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어제 감사 결과서를 내고 방통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처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시기에 보수 유튜브에 잇따라 나와 민주당이나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요즘 K-팝, K-드라마에 나온 우리나라 명소들로 해외 관광객이 몰리고 있죠. 이런 전국의 여행 명소로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민관정이 함께 특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블랙핑크 완전체 공연. What's up, Korea? 전 세계에서 찾아온 8만 명 팬들로 고양시엔 활력이 넘쳐났습니다. K 콘텐츠의 대명사 오징어 게임의 피날레 행진은 서울 도심에서 펼쳐졌습니다. 아름다운 서울 야경에 드라마의 즐거움이 더해지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It's my first time. I literally never want to leave. It's the most beautiful place I've ever seen. K-팝 아이돌을 소재로 전 세계적 흥행 돌풍 중인 이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속 호랑이와 까치 캐릭터를 파는 매장엔 외국인 관광객들이 넘쳐납니다. 이들의 관심은 K 콘텐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I love the food and the people are very nice, kind. So yeah, and you have a very long history and nice language. 이를 잘 활용하면 우리 관광 산업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에 해외로 나가려는 내국인들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한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경제에 불을 지펴 내수 시장을 살려보자는 취지입니다. 골목 상권도 살리고 서민 경제도 살리는 그런 바캉스, 그런 멋진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업계는 해외로 떠나는 2,800만 명 중 절반 정도만 국내로 여행해도 약 1조 원의 소비 효과가 생길 걸로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국내 증시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8.68포인트 상승한 3,123.63에 코스닥은 4.74포인트 오른 788.9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행보와 글로벌 무역 분쟁 확산 가능성을 주시하며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을 비롯한 방산주 흐름 좋은 가운데 증권과 보험, 화장품과 유통주, KCC와 대웅 강세입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하락 속에 한화솔루션 등 태양광주, 효성중공업과 하이브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크시스템즈 신고가 기록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74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독일 학교에서 포용교육 차원에서 휠체어 농구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일 오스나브리크의 한 학교. 이곳에선 일주일에 한 번씩 장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휠체어에 앉아 농구를 합니다. 모두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경기를 치르는 포용교육의 한 방식입니다. 공을 나누면서 팀워크를 배우고 길을 터주면서 서로를 배려합니다. 이 휠체어 농구 시간은 어느새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Macht mir sehr viel Spaß, weil ich auch in Rollstuhl sitze und das ist eine
gute Alternative, weil ich keinen Fußball spielen kann. Das macht viel mehr Spaß, wenn man auch mit Freunden, die im Rollstuhl sitzen, normal die mitspielen können. 몸풀기 운동부터 심판을 보는 것까지 모두 휠체어를 타고 이뤄집니다. Tolle Alternative zum normalen Sport ist. Gerade Schüler, die stark beeinträchtigt sind, haben durch das Rollstuhlbasketball einfach die Chance, mit anderen Schülern auf Augenhöhe zu agieren. 장비 부족같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긍정적인 반응 속에 이 휠체어 농구는 다른 학교로도 확산셉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레고랜드가 상하이에 개장해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31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된 레고랜드. 36도가 넘는 폭염에도 놀이시설을 즐기려 사람들이 긴 줄을 이뤘습니다. 대부분 90분 이상 줄을 섭니다. 我坐了过山车，很刺激，我玩了2遍。 한 달 넘게 시운영을 했는데 10만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레고랜드에서는 놀이시설은 물론 8,500만 개의 레고 블록으로 만든 중국 각지의 랜드마크가 인기입니다. 상하이 고급 빌딩 숲 루자조이 정경과 자금성의 정전인 태화전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드는 레고 코너는 어린이들 반응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我是乐高粉丝，比较痴迷于这玩意儿，已经玩了10年了有的。我这个现在在拼这玩意儿是个飞船了，还没拼完。 덕분에 인근 호텔은 모두 매진입니다. 레고랜드 개장으로 호텔은 3배 이상, 민박은 6배 이상 예약이 폭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하의 나라 네덜란드의 야르스벨트. 운하 위에서 장대 높이뛰기를 하는 듯한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네덜란드의 독특한 스포츠 경기인 운하 장대 건너뛰기 대회 참가자들입니다. 출발대에서 운하를 향해 달려가 장대를 이용해 물을 건넌 뒤 반대편으로 가장 멀리 이동하는 경기입니다. It's just crazy to be in the air 8-10 meters above the water level and then 펄쩍 뛰어 최장 12m 길이의 긴 장대를 잡고 이를 기어 올라가는 기술이 중요한데 착지하다 보면 물에 빠지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이 경기는 원래 농부들이 초원 사이의 운하를 건너다니기 위해 시작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Easy to take a wooden pole about 3-4 meters and go over the water and go easy to the cattle or to the crops. 네덜란드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운하 장대 건너뛰기는 전통 스포츠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도쿄 본사 기능 일부를 5년 전 아와지 섬으로 옮긴 한 인력 서비스 회사입니다. 영업과 총무 등 분야에서 직원 2,000명이 이 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덕분에 인구 감소 지역인 아와지 섬에 상업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덕분에 지역도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淡路島全体、観光施設であったり商業施設がオープンして活性化が見受けられると思います。 직원 자녀들을 위한 국제학교를 만들었더니 수도권에서 이주해 오는 직원도 늘었습니다. 섬을 떠나는 사람보다 섬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2년 전 도쿄에서 군마현 오타시로 본사를 옮긴 한 타이어 업체입니다. 단순히 경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이전했는데 지금은 이 지역 전문 학교와 연계해 인력 양성에도 나섰습니다. 직원들이 자동차 전문 학교로 출강해 학생들에게 타이어 기초 지식과 정비 기술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직원 대부분이 본사 이전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중국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 200여 명이 집단으로 납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당국이 뒤늦게 조사에 나섰는데 유치원 음식에 납성분이 든 첨가제가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입니다. 어린아이의 치아 뿌리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6살 여자아이는 흰머리가 생겼습니다. 모두 납중독을 가리키는 이상 증상입니다. 중국 서북부 간수성 텐수이시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혈중 납 농도를 조사했더니 250여 명의 원생 가운데 230여 명이 리터당 100마이크로그램 이상, 중국 정부 기준치를 넘는 납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
他的赔偿什么的，我现在都不想，我只想让我的孩子健康。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예전부터 메스꺼움 같은 이상 증상을 호소했지만 인근 병원에선 문제 없다고 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증상이 심해진 이달 들어서야 당국이 뒤늦게 직접 조사에 나섰고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유치원 주방 직원들이 음식 색상을 보기 좋게 하려고 납성분이 든 염료를 아이들 음식에 넣었다는 겁니다. 현지 매체들은 해당 염료에 식용 불가라는 설명이 써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能够早点发现、出现这种情况吗？这个数据、这个样本，我们要让他们相关部门也要负责。 원생들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납중독은 어린아이들에게 학습 능력 저하와 행동 장애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유치원 관계자 8명의 신병을 확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지난달 세종에서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가 앞차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밀고 달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승객들의 항의에 뒤늦게 버스를 멈춘 기사는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멈춰서는 차량들. 멀리서 뒤따라오던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뒷유리는 산산조각나고 블랙박스 카메라가 떨어질 정도로 강력한 충격입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는 버스, 부딪힌 SUV를 교차로 안으로 계속 밀고 나갑니다. 유리 파편이 날라갔었고 그리고 제가 얼굴을 핸들에 굉장히 세게 부딪혀가지고 입술이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차가 큰 차였으니까 망정이지. SUV 운전자는 가까스로 방향을 틀어 도로가로 빠져나오고 길을 건너던 보행자는 깜짝 놀라 황급히 횡단보도를 벗어납니다. SUV를 들이받은 버스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납니다. 시내버스 안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었고 사고가 났다는 승객들의 비명에 버스는 150m가량을 더 달린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내려달라. 차랑 부닥치고 그냥 가니까 막 승객이 그랬던 것 같아요. 2-3명 정도 된 걸로 봐요. 60대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상황하고 당시를 지금 자기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경찰 조사 결과 버스 기사는 술이나 약물을 마시거나 졸음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UV 운전자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올해 고1부터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수백만 원대의 고액 컨설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교육당국의 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아름 기자입니다. 고1 자녀를 둔 김모 씨는 최근 걱정이 많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도입됐지만 학교에서 준 정보가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찾은 입시 컨설팅 업체는 수업 시간표를 짜줬는데 시간당 60만 원 가까운 컨설팅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입시 제도를 잘 모르고 너무나 불안하거든요. 컨설팅 이거 아껴서 아이가 잘못될까 봐 이런 고민을.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로 이뤄집니다. 여기에 고교 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수능시험 개편까지 고1부터 시작되면서 더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컨설팅 비용은 훌쩍 올랐습니다. 1회당 20만 원씩 이제 10회권 단위로 판매하거든요. 편히 부담 없이 쓰시라는 의미로. 관리 컨설팅이 있습니다. 교육비는 330만 원입니다. 수행평가 아니면 모든 활동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도움을 준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고교 학점제 관련 컨설팅 신청을 받았는데 240명 정원이 수초 만에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변별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불안감이 해소되거든요. 진로 상담의 그런 기회들이 조금 더 넓게 확보될 필요는 있겠다. 각자의 적성을 키운다는 고교 학점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진로교사 확충 등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7월 상순 폭염의 기세가 118년 만에 최고 기록을 쓸 만큼 맹렬합니다. 어제 서울은 37.8도까지 올라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7월 상순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태백산맥 서쪽 지역은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쪽 지역에 폭염 경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낮에는 광명이 37도, 서울과 대전, 광주는 36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반면에 폭염특보가 해제된 동해안 지방은 강릉이 28도, 울진 26도 등 3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까지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지는 팬 현상으로 서쪽 지역에서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제주도에, 늦은 오후부터는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밤에는 경북 동해안에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동안에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한낮의 열기는 밤에 열대야로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인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 요령 기억해주세요.